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신 달력이나 통장 장외에서 뭔가 묘한 기운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해가 바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일터의 공식, 즉 노동의 정의 자체가 통째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 월급 봉투, 내 휴일, 그리고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내 시급이 10,000원을 훌쩍 넘어서 있고 일주일의 절반인 금요일 오후에는 회사 문을 닫고 퇴근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게다가 평생을 근로자로 불려왔던 내가 이제는 노동자로 불리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단순한 명칭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일까요?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몰아치고 있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돈, 즉 임금 이야기입니다. 2026년 올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320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영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무거운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1,320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불러올 도미노 현상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시급이 10,000원을 넘었다는 건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안전망 시스템이 이 숫자에 맞춰서 한꺼번에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여러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됩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는 더 튼튼한 버팀목이 생기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휴가 급여 또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상향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쉬는 동안 받는 급여가 늘어난다는 것, 이건 단순히 복지가 좋아진 게 아니라 국가가 노동의 재생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시급 10,000원의 벽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 주 4.5일제 지원입니다. 여러분, 주 5일제 도입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지만 지금 우리는 주 5일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는 4.5일입니다. 금요일 오후를 통째로 돌려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아니, 일은 적게 시키는데 돈을 준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무식하게 오래 일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국가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제대로 쉬어야 그 다음 혁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금요일 점심을 먹고 당당하게 퇴근하는 여러분의 모습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명칭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5월 1일을 우리는 오랫동안 뭐라고 불러왔나요? 네,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부터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에이, 이름 하나 바뀌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뒤집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몸바쳐 일한다는 뉘앙스가 강하죠. 반면에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능동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국가나 기업의 부품으로서 근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노동을 제공하는 주권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명칭 변경은 단순히 달력의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일터의 주인을 다시 정의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근로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이제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월급 오르고 일 적게 하고 이름까지 멋지게 바뀌니 다 좋은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바로 공휴일 확대 논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뜨겁게 논의 중입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그 소중한 날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거죠. 왜 지금 재헌절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요? 과거에 재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많이 쉬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2026년의 시각은 다릅니다. 쉬는 것이 곧 소비이고 쉬는 것이 곧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면 연간 휴일 일수가 늘어나고 이는 관광산업과 내수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임금은 오르고 시간은 줄어들고 가치는 높아지는 이 삼박자가 동시에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이 바뀌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입니다.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이 비싼 인건비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지 머리를 싸매야 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노동자라면 이제는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제공하는 노동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짧아진 시간 안에 어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2026년의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노동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존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1,320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책임감, 주 4.5일제가 주는 여유의 무게, 그리고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주는 자부심.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의 일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규칙 위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위기로 보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그리고 모든 경영자가 이 거친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당신의 월급 봉투와 당신의 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뚱냥이 경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지식을 탐험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